안녕하세요. 31기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미국에서 은퇴 포트폴리오로 아주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DGRO와 SCHD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면서 각각의 ETF 중에 어떤 ETF가 더 좋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GRO ETF는 저번 영상에서 한번 리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우선 DO의 섹터를 보면 IT가 19.18%, 금융이 17.62%, 그리고 헬스케어가 17.31%, 산업이 11.15%, 필수소비재가 9.63%, 에너지가 7.27%, 임의소비재 6.38%, 유틸리티 6.38%, 원자재 2.72%, 통신 1.64%, 그리고 부동산 없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DO의 포트폴리오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낮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고 그와 반면에 금융과 IT에는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산업별로 배당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예상치 못할 일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향후 성과에 대한 기대 수준을 예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집중된 산업이 금융과 IT에 편성이 많은 걸 감안하면 최근 금리 인상기로 IT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금융주를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또한 리스크를 크게 가지고 있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DO는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 같이 변동성이 낮은 부분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었겠지만 현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주가 방어력이 조금 약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표는 DO 섹터에서 S&P 섹터를 빼고 난 값을 측정한 표인데 S&P의 500에 많은 IT와 상대적으로 DO에서는 적은 커뮤니케이션 섹터 비중과 임의소비재 그리고 리츠는 아예 없는 관계로 나오는 쏠림 현상이 있고 에너지와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금융은 S&P 500보다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보시는 표는 모닝스타에서 제공한 DO의 US 배당 성장 TR을 보면 DO의 성장성은 약해 보이고 연간 배당률과 모멘텀은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치를 부여하면 중간값과 변동성과 지금 유동성의 부분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과거 S&P 500과 DO의 성적을 비교해보면 2014년부터 23년 현재까지의 총 수익률은 각각 S&P 500이 97.17%, DO가 93.37%로 S&P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근 10년간 S&P에 포함된 팡 주식들의 엄청난 성장이 DO보다 아웃퍼폼하게 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왑에서 나오는 SCHD와 블랙락의 DGRO를 비교해본다면 자산 운용 규모가 DO는 225억 달러, SCHD는 445억 달러로 SC가 DO의 거의 2배가 되는 자금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유동성 부분에서는 둘 다 높은 운용 규모와 높은 거래량으로 거래는 안전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홀딩하고 있는 주식의 개수는 DO가 477개, SC가 103개의 다양한 기업에 투자하는 DO와 다오 안에서 거르고 거른 100개의 기업으로 편성된 SC와 DO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시가배당률은 각각 2.34%와 3.44%로 SC가 배당 부분에서는 1%가 더 높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둘 다 분기별 배당인 3, 6, 9, 12월 배당으로 또한 배당까지 같은 기간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수료는 DO가 0.08%, SC가 0.06%로 SC가 0.02% 더 저렴합니다. 우선 둘의 공통점은 상당한 운영수수료와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ETF입니다. 둘 다 미국 안에 있는 기업들 중에 배당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배당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두 개의 ETF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C가 추종하는 인덱스인 다우존스 US 디비던드 100 인덱스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리츠를 포함하지 않고 이 부분은 DO도 마찬가지로 리츠를 포함하고 있지 않죠. 두 번째는 배당금을 10년 연속으로 최소 지급을 해야 하는 기업들인데 하지만 DO에 포함된 기업들은 성장과 안정성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SC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동조정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FMC 5억 달러 이상으로 형성된 회사들을 포함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은 시장에서 유동성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 3개월 동안 거래량이 200만 달러 이상이 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조건들을 통과한 주식들은 다음 4가지의 조건들에 의해 랭킹, 즉 포함되는 주식의 퍼센티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FCF2 토탈 뎃, 현금 대비 부채 비율이 낮고, 두 번째로 ROE가 높고, 세 번째로 배당률이 높고, 네 번째로 5년 이상 배당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준 기업들입니다. 이 4가지 랭킹들로 점수를 합산한 다음에 100개를 순위로 매겨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SC 지수는 배당금을 계속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기업들을 식별하고 계속 트래킹하는 시도로 배당을 성공적으로 증가시켜 왔습니다. 디오가 추구하는 배당 성장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조건은 SC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합니다. 먼저 디오는 5년간 쉬지 않고 배당을 증가시켜온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SC가 배당을 5년간 성장시킨 부분이랑 유사한데 디오는 연속 증가시킨 기업들 부분에서 배당 성장 알고리즘을 좀 타이트하게 조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이 75%를 넘어가지 않는 기업들을 소거하는 방법을 취하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팩트시트에서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배당 기업들을 선정할 때 전체 기업들 중 배당률이 가장 높은 10%의 기업들은 소거시킨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배당 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기업들을 빼기 위함인데요. SC와는 상당히 다른 접근법으로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우선 SC와 DO의 섹터는 별반 차이가 없지만 이런 알고리즘을 거친 이후에 담겨져 있는 포트폴리오, 즉 현재 가지고 있는 홀딩 기업들을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는 DO 섹터에서 SC 섹터를 마이너스한 것인데 필수 소비재, 통신, 금융, IT, 산업, 원자재 이 부분에서 SC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임의 소비재, 에너지, 헬스케어, 유틸리티는 DO가 SC보다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DO의 홀딩 기업들 중 12.2%를 SC가 가지고 있고요. SC의 55.1%의 홀딩 기업들을 역시 DO가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DO의 홀딩 기업들이 400개 이상이 되니까 겹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죠. SC와 DO의 1위에서 20위 구성 종목을 보면 10개의 종목이 겹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기업에서 DO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2개의 기업을 포함시키면서 SC보다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 중 배당까지 주고 있는 기업들을 포함시키면서 조금 뭐랄까요? 성장주 느낌의 ETF이기도 합니다. 표를 보시면 2015년부터 22년까지 퍼포먼스인데 진한 파란색이 DO, 하늘색이 SC입니다. 둘이 보면 굉장히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연간 퍼포먼스는 SC가 6번 이겼고 DO가 3번 이겼습니다. 그리고 배당 지급 동안 18년부터 23년 1분기까지 봤을 때 같은 방향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특이한 건 이번 3월 배당금이 두 ETF에서 각각 0.6달러씩 지급을 하면서 상당히 DO도 배당을 잘 주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두 ETF의 성향상 배당 성장을 해주는 ETF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좀 더 세분화시켜서 보면 SC와 DO의 배당 성장을 해주는 부분은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왜 SC는 마수와 애플을 포함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C가 추구하는 알고리즘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데 애플과 마소가 언젠가는 SC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사실 두 개를 섞어서 가치주 위주의 배당 성장을 추구하는 SC와 성장주도 포함하고 배당도 성장하는 DO를 같이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5대5로 같이 모아가면 SC의 성적이 부진한 해는 DO가 커버를 해주고 DO가 성적이 부진한 연도는 SC가 커버를 해주면서 상호 보완 관계로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개의 ETF를 5대5 비율로 가져갔을 때 성적은 2015년부터 22년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연복리 10.85%로 상당히 양호하고 MDD가 마이너스 21.73%입니다. 물론 S&P 500보다 오래되지 않은 ETF라서 2002년 IT 버블과 2008년 각각 금융위기 때 성적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둘이 합쳤을 때 좋은 부분은 지속적인 배당을 해준다는 점에서 꾸준히 모아갈 만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SC만 모아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긴 한데 앞으로 DO의 성적이 SC보다 좋을 수도 있다는 점을 완전 간과할 수는 없어서 이런 포트폴리오도 한번 생각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억을 5대5 비율로 각각 투자하면서 월 50만원씩 각각 투자를 하면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아시다시피 SCHD는 5천만원에 현재 세후 배당률을 3% 정도로 잡고 연간 배당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10%로 잡고 월 추가 투입금을 50만원씩 넣고 그리고 DO는 현재 시가 배당률이 세후 2%이고 연간 배당 성장률이 5년 평균 10% 정도로 잡고 월 50만원씩 투입하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 1년차 때 DO의 연초 배당금이 100만원이고 10년차 때는 6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SC는 1년차 때 150만원 그리고 10년차 때 998만원이 되는데 10년차가 되면 연간 받는 배당금이 1500만원이 되겠고 거기서 1년만 더 지나면 1950만원으로 훅 올라가는데 이 정도면 저번에 이야기했던 SC와 VNQ의 배당 성장률보다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단점은 두 ETF를 투자했을 때 리츠를 투자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성장과 배당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두 포트폴리오로 조합은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